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김여정이 담화 이후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중단 문제 상당히 시끄러웠죠.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제가 잘 전달을 분석을 해서 잘 전달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나오는 기사들 종합해서 김여정이 이번 문제가 어떤 역풍을 일어나는지, 과연 김여정은 왜 무엇을 착각하고 이 담화의 역풍, 그 후가의 문제를 김여정이 무엇을 계산 못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제목은 김여정은 무엇을 착각했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김여정은 북한 주민들이 드러나지 않은 탈북자의 동경의 실태를 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러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여정이 입장에선 자기 자리를 더 튼튼히 다진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행보를 더 두드러지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발언을 했지 않았나 라는 문제인데,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김여정이 착각했는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김부자에 대한 신화가 존재한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김여정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딸로서 태어나서 그 교육을 받고 오직 그 뜰 안에서 살면서 북한 주민들의 그러한 동향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인이 원래 북한 정권이 한국을 향해서 이런 담화 발표라던가 이런 것을 거진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의 영평도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북한 안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것이 북한의 기존에 고수해왔던 주민들과 북한 정권이 완벽 분리돼서 그들이 외교 활동을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가 이 문제를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김여정의 발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발표를 북한 내부의 집회나 강연,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 주민들이 모두 다 알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부작용을 낳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탈북자 문제를 김여정이가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것을 북한 내부의 시위, 다양한 시위들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위 문제를 북한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이제는 탈북자 문제를 입에 올린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부작용이 얼마나 컸냐? 북한은 과연 이 탈북자가 이제 생겨난 지 이제 30년이 다가오는 세월을 북한은 어떻게 통제해왔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탈북이 시작한 사람들을 탈북자라 부르지 못하고 도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탈북자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 안에서는 거진 금기어였습니다. 도강제. 그리고 남조선으로 한국행을 했던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조선으로 도주한 놈, 반역자, 이렇게 평가를 했지, 탈북자라는 공식 용어는 국제사회가 만들어놓고 한국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 도강제입니다. 북한이 정확히 만들어낸 용어는. 제가 1997년도에 군 장교가 돼서 이제수무사대학을 졸업하고 청진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제 동창에게서 도강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강제가 뭔데? 나는 그때까지 도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배고파서 중국으로 장사하러 넘어갔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들을 도강제라고 한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군 장교 시절을 하면서 출장을 자주 청진으로 가게 되면서 제가 그 다음에야 남조선행, 도강이라는 것을 했다가 중국에서 다시 남조선으로 올람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 다음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순수 북한 군 안에만 갇혀있던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루트로 탈북이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상황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북한 안에 고립화된 그 사이 정보의 유통망의 한계성의 문제인 거죠. 북한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북한 안에서 탈북자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를 시켰고, 도강제라는 용어에서 그 다음에 남조선으로 도주한 반역자라는 용어로 두 가지 용칭으로 탈북자 문제를 지금까지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번에 김여정의 대북전단 문제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대북전단 문제를 직접 공식으로 언급한 것도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대북전단 문제를 북한 주민들한테 대북전단, 남조선에서 날아온 삐라라고 말하지 대북전단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탈북자가 보낸 삐라가 아니라 남조선 괴뢰도당이,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이 적들이 보낸 삐라라고 했지, 탈북자가 보낸 삐라인 줄은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사실상 모르는 용어였습니다. 근데 김여정이 이번에 그걸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김여정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김부자에 대한 신하에 대한 착각 문제는 김여정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북한 주민,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충성다했던 그 충성심만큼 김정은과 김여정의 충성심이 그다지 튼튼하지 않다는 걸 김여정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의 행군식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권한의 행군식에 탈북자를 놓고 북한 주민들은 뭐라고 말했냐? 가장 똑똑한 놈들이 탈북을 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권한의 행군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면서 똑똑한 놈들은 남조선으로 도주를 하고, 중간에 멍청한 것들이 딱 중간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바보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 도망도 못 치고 이렇게 운명에 순종하면서 아직 북한에서 살고 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시기가 제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때쯤 됐습니다. 어쨌든 제대 이후에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거든요. 김여정의 이번 계략이 북한 정부에 엄청난 역풍을 몰아올 것으로 저는 솔직히 예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슬슬 역풍이 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장 큰 부작용은 오히려 한류 열풍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은 부작용이 될 것이고, 그것을 막으려면 중앙당 상위 1%들부터 다 총살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가? 북한 주민들이 한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 줄 아십니까?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이만갑과 모란봉 클럽 영상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여 목숨을 건 도박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며, 북한 정부의 거짓 선전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현대판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의 발언에 통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직 감사는 북한 보위부와 상위층이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북한 보위부가 상위층이 지금 북한 주민들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김여정은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감시, 통제하고 잡아들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김부자의 통치권과 이 중간에 북한 주민들이, 이 밑에는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 중간을 유지하는 상위층과 중상위층들, 이 상위층과 중상위층들이 대체로 보위부와 상위 1%들인데 이들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들부터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 한류 열풍에. 여기에 발을 맞춰서 뭐 때마침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예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일리 NK가 5월 28일 날 내보낸 기사 중에 한 기사가 제 눈을 끌었습니다. 그 기사는 바로 북한 가요 임진강을 개사해 부른 평양 간부 돈주 자녀들라는 기사였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동평양 제1중학교 재학 중인 15세 학생들이 최근 요란한 생일 파티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안원들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동평양 제일중학교는 평양에서 수재들이 가는 명문 학교로 소문난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제일중학교라는 게 다 있습니다. 북한에는 함경북도에도 제일중학교가 있고 함경남도에도 있고 각 도마다 다 있는데 특히 평양에 있는 제일중학교는 평양은 도에 속하지 않고 직할시에 속합니다. 수도기 때문에 여기 서울처럼 평양의 북한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평양에 있는 제일중학교는 북한의 모든 수재들이 모여가는 명문 대학교이고 수재인과 동시에 북한의 모든 권력을 쥔 그러한 자녀들이 가는 학교라는 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는 애당초 보안국에 신고가 들어온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당국이 모임을 자제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학생이 한 장소에 모여 장시간 생일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유에서 사실은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발 내용과 다르게 그 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파티에서 임진강 노래이라는 가요를 개사해서 부른 것으로 확인돼 참석자 전원이 보안국 구류장에 이송됐다는 게 소식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류된 자녀들이 누군가요? 네, 북한 상류층의 자녀들이죠. 이 상류층의 반발로 지금 이 문제가 무산이 될 어찌 보면 깔아뭉개질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기사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보위부가 문제시한 과연 임진강 노래의 개사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임진강 노래 원곡하고 북한 청소년들이 개사한 임진강 노래가 왜 지금 북한 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 바로 임진강이 한국하고 남북한을 경계하는 그러한 분계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쪽 볼, 협동볼을 그쪽 볼로 개사를 하고 강 건너 갈바티라는 게 어찌 보면 남쪽 땅을 의미하는 건데 오히려 북쪽 땅 갈바티에선 갈새만 슬피고 슬픈 곳은 북한이고 그리고 이삭마다 물결치고 춤추는 것이 그쪽 이삭마다 이것은 남쪽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한을 동경하는 노래로 이들이 개사를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노래들이 금지곡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언젠간 우리에서 오는 통일 노래도 금지곡이 됐고 임꺽정이 노래도 금지곡이 됐고 금지곡이 된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남한을 동경한 의미를 개사를 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저 기사를 보다시피 바로 북한 안에서의 상류층들이 가장 이런 문제에 제일 많이 노출되었는데 그러면 김여정의 발언에 의한 북한 안에서의 집회나 이런 문제에서 탈북자 문제가 공식으로 등장이 됐을 때 그만큼 첫째로 탈북자가 뭐냐 이 문제를 모르던 북한 주민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탈북자가 북한에서 여지까지 그럼 남조선 계룡의 땅이 뿌린 삐라 아니었어? 탈북자가 그렇게 돈이 많아? 이런 궁금증이 올라온다는 거.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들이 거기 가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힘있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러면서 한류에 대한 궁금증이 더 증폭한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실제 한국에서 북한에선 상상도 못하는 집과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생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를 했다면 너 진짜 차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여기서 안 좋은 점은 탈북자 가족들을 인질극을 벌이려는 북한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북한 내부에도 반발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동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탈북자 가족들을 인질로 하는 것은 솔직히 어느 한계성이 옵니다. 왜 한계성이 오나? 웬만한 탈북자 가족들은 탈북한 가족이 있으면 모두 사망자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더라도 서류상에 사망자 처리를 해버리면 그 가족이 누가가 탈북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방송활동하는 게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방송활동을 하는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향에서 쓰던 이름을 거짓 사용 안 합니다.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향도 내 고향이 함경북도에서 청진이다 라면 청진까지만 밝히고 어느 구역 어디에서 살던 누구라고 아예 밝히질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찾아 못 내냐. 첫째로 탈북할 때 나오던 모습하고 현재 한국에서 피부가 상당히 많이 변화됐고 부유한 모습으로 변해졌습니다. 첫째로 얼굴 모습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시스템상 주민등록 대상에 의존해요. 사람을 찾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대상에 사진이 거진 있는 게 상당히 어떤 범죄를 일으키거나 이럴 때보다도 사진이 붙어있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사진이라든가 옛날 때 사진들 장부들 하나하나 뒤져서 이것을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100% 시스템화 한다는데 시스템화 하는 것도 이미 권한행군 시기에 행방불명된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탈북된 사람들이 사망 처리된 부분들 이런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현재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산상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북한이 찾아낼 방법이 있냐? 전문 보입으로 해서 정보를 캐내거나 그러한 정보로 해서 들어온 탈북자 가족일 가능성을 추정을 했을 때 중국하고 전화통화한 가능성 이런 문제로 해서 탈북했는데 그 마을에서 두드러지게 탈북한 게 드러나서 신고가 된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등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북한의 이러한 조사 문제 때문에 혹 연결되는 북한 가족들하고 한국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이 이번에는 김정은 수령님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절대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하고 삐라나 인권활동 등에 동참하지 말라. 이것을 신신당부하더랍니다. 거기서 그냥 네 혼자 먹고 사는 건 괜찮다. 그러나 네가 삐라나 인권활동 이런 문제에 가담을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하다. 이러고 경고를 하는 북한 가족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놓고 말하면 한국에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다. 그리고 그 잘 사는 돈으로 차라리 우리 가족 먹여줘. 그 대신 네가 어떤 정치권이나 끼라나 인권활동이나 이런 데는 나서지 마라. 그럼 우리도 같이 위험해진다. 해석하면 이 말인데 이 말인즉은 북한 안에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인권활동이나 삐라 활동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탈북자 가족들은 북한 정부가 내버려 둔다. 이런 말로 재분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 발언의 부작용이 북한 안에서 이런 부작용이 난다면 그럼 북한 밖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날까요? 네, 김여정 발언에 바로 대응책이라고 내세우는 우리 정부의 발빠른 탈북단체 통제를 위한 법안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그런 문제 속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봤습니다. 김여정이 이번에 폐기를 언급한 6.15 공동선언, 금강산 재개라던가 개성지구 철수 문제,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소,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 등의 모든 문제는 잘 보십시오. 현 정부의 업적입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는 필사적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김여정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된 모든 문제가 지난 정부의 때 이루어진 거라던가 어디 전에서부터 언급된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개척했던 6.15 공동선언 문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지구 지난 정부에서 철수했던 문제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남북협력 경제 문제라든가, 그리고 북한함의 공동연락소 문제,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DMZ에서 제안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 문제를 먼저 폐기를 언급하는 거는 왜 우리 정부에서는 안 될까요? 왜 우리 정부 업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이러는 업적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먼저 그거 폐기를 어떻게 언급합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 먼저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그걸로 지금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너네 꼼짝 못하겠지? 니네가 한 일을 니네가 못하겠다고 못하겠으니까 니네 이 문제 이번 기회에 잡아라. 탈북자들 잡아치워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막으려면 막으려 할수록 더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김여정 발언의 부작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북한 안에서는 한미협평이 오히려 더 터지게 만들었고 탈북자에 대한 궁금증과 탈북자에 대한 호기심, 남한에 대한 동경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었고 오히려 북한 밖인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막으려면 막으려 할수록 오히려 대북전단 문제가 오히려 더 국민이 다시 더 관심하게 된 김여정이까지 저렇게 발언했어? 야, 대북전단 효과 있나 보네. 댓글들 보십시오. 그렇게 글 쓴 분들 상당수가 많아요. 이 문제에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나 대응책을 내놓으면 이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김여정의 이번에 발언, 그 발언의 대응책이랍시고 북한에서 하는 시위는 북한 안이나 북한 밖이나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김여정의 이 발언 문제는 상당히 비속어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쓰레기라든가 오물통이라든가 이게 한나라 정부에서 지도 권력을 갖춘 그러한 통치자의 여동생으로서 직접 언급할 만한 여성으로서 언급할 만한 그런 문제일까? 그동안에 상당한 비속어를 많이 쓰는 북한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속어 발언들은 김 부사가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그 아래 인민무력부장이라던가 총정치국장, 통정부 이런 주요 일꾼들, 외무성이라던가 이런 발표를 통해서 내놨지 직접 김씨 일가가 나와서 이런 비속어를 여면서 저속화된 발언으로 발언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누구의 통제 없던 김여정의 혼자 단독 결정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누구도 그가 내놓은 발언이나 담화문을 누구도 거기에 손을 못 댔다는 걸 전 솔직히 그 담화문 전문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김여정이가 지금 현재 북한 안에서 얼마나 독판을 치고 있느냐라고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시 김여정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저는 솔직히 좀 내다보고 싶습니다. 탈북민으로서 제가 본 시각으로 이번에 김여정 발언 문제, 대북 전단 문제, 우리 정부가 지금 뭘 한다 지금 계속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까지도 법안까지도 내놓는다 하는데 과연 그 문제가 옳을지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이 관계자들은 정말 생각 안 한 걸까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 정부의 업적이기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